조선시대 학자가 본 AI 시대. 다산 정약용. AI가 인간을 대신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마음이 붕 뜨는 듯한 낯선 충격을 느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도구가 이제는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정확하게 계산하며 더 빨리 결론에 도달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직후부터 한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서 크게 일어났다. 인간은 언제부터 자신이 만든 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AI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새로운 지능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마치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당황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오래전 조선에서 보았던 두려움의 형태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새로움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의심했고 그 의심이 두려움이 되어 마음을 흔들었다. AI 시대의 공포도 결국 그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나는 느꼈다.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기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었다. 나는 AI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지보다 왜 인간이 그 지식의 양 앞에서 스스로를 작아지게 느끼는지를 먼저 보게 되었다.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리를 비워주는 듯한 모습이 내 눈에는 더 크게 보였다. 사람들은 AI가 인간보다 더 현명할 수 있으며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서 이미 마음의 중심을 잃은 조짐을 보았다. 지식이 넘친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조선시대에도 학문과 정보가 넘쳐날 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혼란에 빠지곤 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다루는 마음의 깊이였다. AI의 시대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기계는 지식을 모을 수 있으나 그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묻지 못하며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그 판단이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기는지는 느끼지 못한다. 나는 이 단순한 차이가 인간과 기계를 끝까지 갈라놓는 깊은 틈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앓문 마음을 흔들고 삶을 바꾸지만 기계의 앓문 변화하지 않고 반복될 뿐이다. 인간은 앓을 통해 상처받고 회복하고 깨닫고 다시 일어서지만 기계는 아무리 많은 자료를 들여다봐도 단 한 번의 깨달음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AI 시대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사유를 잃어버릴 때 그 위협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보며 다시 한 가지 오래된 장면을 떠올렸다. 조선에서 서양의 기계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천지의 질서를 흔드는 존재처럼 여겼고 익숙하지 않은 계산법과 세계관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들이 누군지조차 잊을 뻔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도구들은 결국 인간의 손에 들려 인간을 돕는 수단이 되었고 도구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도구를 다루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었다. AI 시대도 다르지 않다. 기술의 속도는 인간을 넘어서지만 마음의 깊이는 어디까지나 인간만의 것이다. 속도가 빠른 시대일수록 인간은 자신의 방향을 잃기 더 쉽고 방향을 잃은 마음은 어떤 도구 앞에서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나는 이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잃은 인간이다. AI는 인간의 지식을 넘보고 있으나 인간의 지혜는 넘보지 못한다. 지혜는 고통을 통해 익어가고 침묵 속에서 자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이런 움직임은 어떤 기계도 흉내낼 수 없다.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인간의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길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에 AI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시대를 조선의 지혜로 비추어 보고자 한다. 인간이 도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중심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정보가 아니라 사유다. 500년 전의 사유가 오늘의 혼란을 꿰뚫을 수 있는 이유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그 중심을 하나씩 밝혀 보이고자 한다.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마음으로 시대를 이끄는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조선시대의 학자가 오늘의 세상을 본다면 분명히 말했을 것이라 믿는다. AI라는 새로운 지능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이 시대의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마음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은 기계의 빠른 계산 능력과 방대한 지식 앞에서 자신이 지닌 생각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곧 자신을 향한 불신으로 자라났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도구가 인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오래된 역사를 공부한 나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조선에서도 학문과 도구가 빠르게 변할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사유를 잃고 외부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겼다. 나는 그때도 말했듯이 지금도 같은 결론을 얻는다. 도구가 인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먼저 흔들려 있기 때문에 도구가 과장되어 보이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흔들릴 때 바깥의 모든 것이 위협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AI 자체가 인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스스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알을 다루는 방식을 오래 관찰해왔다. 알은 인간을 깊게 만들 수도 있고 얕게 만들 수도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많은 지식은 인간을 자만하게 만들었고,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혜는 달랐다. 지혜는 인간을 고요하게 만들었고, 고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AI는 지식을 모으는 데에는 탁월하나 지혜는 가질 수 없다. 지혜는 기계적 연산을 통해 생겨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지식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AI 시대는 인간이 지혜를 포기할 때 비로소 위험해지는 시대이며, 그 지혜의 부재가 인간을 도구보다도 더 약한 존재로 만든다. 인간이 기계를 두려워할 때 기계는 더욱 거대해지고, 인간이 마음의 중심을 세울 때 기계는 다시 도구의 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도구의 위력이 커질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과거의 여러 장면에서 보아왔다. 조선에서는 서양의 새로운 계산법이 들어왔을 때 학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더 뛰어난 관측기구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마치 천지가 바뀌는 것처럼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학문의 뿌리를 뒤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사유를 바로 세울 때 기술은 더 정확한 연구를 돕는 조용한 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나는 오늘의 시대에서도 똑같은 흐름을 본다. AI는 뛰어난 계산기이며 뛰어난 기억 장치이며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의 기준을 잃는 순간 이 도구는 인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며 인간의 사유가 중심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흔들 때만 도구는 인간을 흔드는 힘을 얻게 된다. 나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깊이 관찰해 왔다. 마음은 외부의 변화보다 내부의 혼란에서 더 크게 흔들렸다. 인간은 종종 바깥의 소리를 탓하지만 실은 그 소리를 확대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더 큰 문제였다. AI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도 기계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기계의 소리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AI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가 문제다. 인간은 지식을 잃어도 다시 습득할 수 있으나 마음의 기준을 잃으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기준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의 시대가 위험해 보인다면 그것은 AI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가는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잃은 인간은 지식의 바다에서 떠내려가고 마음을 지킨 인간은 그 지식을 도구로 삼아 항해를 계속한다. 나는 인간의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오래 사유해왔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세우고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침묵 속에서 사유를 깊게 만든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다. 기계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계산을 해도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리 많은 문제를 해결해도 단 한 번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깨달음은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능력이다. 깨달음은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을 겪고 시간을 견딜 때 비로소 생겨나는 깊은 결론이며 이 결론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이다. AI가 이 힘을 가지지 못하는 한 인간은 기계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착각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를 잃을 때 세상은 어떤 도구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AI 시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인간의 사유가 약해지는 현상이라고 본다. 사유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요가 필요하고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들은 빠른 답을 원하고 즉각적인 판단을 원하고 결과를 요구하는데 익숙해졌다. 이러한 습관은 사유의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얕게 만든다. 깊이를 잃은 마음은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고 도구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나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이 AI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기계는 빠르지만 마음은 느릴 때 가장 깊다. 마음이 느릴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중심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중심을 볼 때 인간은 어떤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지혜는 바로 이 마음에서 태어난다. 나는 이제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자 한다. 인간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간다. 마음이 기준을 세우면 지식은 그 기준을 돕는 도구가 되고 마음이 흔들리면 지식은 그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 기준이 견고할 때 인간은 기술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AI가 인간을 넘어설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자신의 깊이를 잃어버릴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인간이 지혜의 길을 잃지 않는 한 기계는 도구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혜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 지혜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깊이에서 자라난다. AI 시대의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음의 깊이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더 깊이 바라보려 했다. 사람들이 공포라고 부르는 감정은 언제나 표면에만 드러나며 그 아래에는 더 깊고 오래된 감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AI 시대를 둘러싼 혼란 또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까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잃어가는 과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계보다 뒤처질까 걱정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더 이상 사유의 깊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외부를 향해 쏠렸고 사람들은 기계를 경계하면서도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려는 모순된 움직임을 보이며 스스로의 중심을 더욱 무너뜨렸다. 이러한 흐름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뚜렷해졌고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얕아지고 더 빠르게 흔들렸다. 나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보며 깨달았다. 마음은 외부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이 흐려질 때 무너진다. AI 시대의 두려움도 그와 같다. 인간이 자신의 기준을 잃고 기계가 제공하는 답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조선의 학자들이 서양의 새로운 지식 앞에서 스스로의 학문적 기준을 의심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두려움의 본질은 새로움 자체가 아니라 새로움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불편함이었다. 인간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외부의 대상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AI 시대 역시 외부의 변화보다 마음의 빈자리를 먼저 마주해야 하는 시대다. 나는 인간이 기계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느끼는 이유를 다시 관찰해 보았다. 인간은 기계가 지식을 축적하는 속도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비교였다. 비교의 마음이 인간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 약함이 기계를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인간은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존재를 보면 쉽게 마음을 잃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식의 양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을 많이 쌓은 자를 높게 평가하고 지식이 부족한 자를 낮게 평가하는 조건을 스스로 만든 인간 앞에서 기계는 언제나 우위에 서게 된다. 인간이 이런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한 기계는 계속 인간의 위에 있는 존재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지식의 양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가치는 마음의 깊이에서 결정되며 이 깊이는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다. 기계가 아무리 많은 자료를 축적해도 그 자료의 의미를 묻지 못하고 의미를 묻지 못하면 알은 쌓이기만 할 뿐 자라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 알은 힘을 가지지 못하며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나는 인간이 기계와 비교하는 순간 이미 진 경기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기계와 인간은
시작 전부터 목적이 다르며 그 다름을 잇는 순간 비교는 혼란을 낳는다. 기계는 정확함을 향해 달려가고 인간은 의미를 향해 걸어간다. 기계는 빠름을 추구하며 인간은 깊음을 추구한다. 기계는 실수를 줄이려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통해 자신을 확장한다. 이러한 차이를 모른 채 기계와 경쟁하려는 마음은 인간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기계의 능력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걱정을 느꼈다.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일수록 인간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출수록 기계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착시일 뿐이다. 기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낮추어 버린 것이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어떤 도구도 인간을 압도할 수 있고, 마음이 중심을 가지면 어떤 도구도 인간을 넘어서지 못한다. AI 시대의 혼란을 바라보며 나는 인간이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느꼈다. 그것은 사유의 힘이었고 고요를 향한 의지였으며 천천히 깊어지는 과정을 견디는 마음이었다. 인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빠르게 답을 얻는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생각의 과정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유는 결과를 빼놓고 존재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며 과정 그 자체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기계가 아무리 빠르게 답을 내놓아도 인간의 마음은 그 답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은 느리기 때문에 깊을 수 있고 느리기 때문에 사유할 수 있다. 마음의 느림을 잃은 인간은 기계의 빠름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 부러움은 곧 비교가 되고 비교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 나는 이러한 흐름이 이 시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랫동안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자 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대가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다. AI 시대의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중심이며 지식이 아니라 깊이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빠르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외부를 탓하며 그 탓은 다시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중심을 가진 마음은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도구를 인간의 손으로 이끌며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다. 나는 AI 시대를 두려움을 품은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시험받는 시대라고 본다. 이 시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풀어야 할 문제이며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도구가 아닌 지혜다. 지혜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심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힘이다. 인간이 이 지혜를 잃는 것이야말로 AI보다 더 큰 위협이다.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AI 시대를 지배하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잃지 않는 한 기계는 절대 인간을 대신하지 못한다. 기계는 도구일 뿐이며 도구는 인간이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크게 빛난다. 인간이 자신의 중심을 잃을 때만 도구는 인간을 흔드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다. 마음이 중심을 가지면 어떤 지식도 인간을 위협할 수 없고 어떤 속도도 인간을 추월할 수 없다. 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인간이 자신을 잃지 않는 한 시대는 인간을 잃지 않는다. AI 시대의 인간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은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는 데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 시대를 지나온 관찰자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인간은 새로운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그 도구의 능력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도구의 능력이 인간을 위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간이 위협받는 순간은 언제나 자신의 기준을 도구에 내어준 순간이었다. 지금 사람들이 AI를 보며 느끼는 불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한 채 기계의 능력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기계가 아니라 기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흐름이다.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인간은 도구보다 더 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왜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지 그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외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감각이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과도한 자극 속에서 오히려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AI 시대의 특징은 정보가 넘쳐난다는 점이며 이 넘침 속에서 인간의 감각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이미 피로해져 있다. 인간은 선택할 힘이 약해졌고 약해진 선택은 기계의 판단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인간은 기계에게 의존하려 하고 의존하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스스로의 판단을 더 불신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보며 조선시대 학자들이 외부의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데만 몰두하며 자신의 사유를 깊게 하지 못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사람들은 외부의 기준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기준을 잃었고 그 잃어버린 기준이 학문의 혼란을 낳았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인간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현상이 AI 시대에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를 더 깊이 탐구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나는 보았다. 인간은 혼자 사유하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오류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고요 속에서 스스로의 약함을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답을 주는 존재를 의지하려 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불신할 때 기계는 인간보다 더 신뢰받는 존재로 보인다. 이는 기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이 인간을 더욱 흔들리게 만들고 흔들리는 마음은 기계의 존재를 위협으로 해석하며 그 위협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두려움을 키운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아왔다. 결국 AI 시대의 두려움은 인간이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내부의 그림자였다. 나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마음의 혼란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스스로의 역할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역할은 시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역할을 잃는다는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며 마음이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는 어떤 시대를 살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하지만 나는 기술보다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보며 더욱 큰 걱정을 느낀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이며 방향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힘에서 나온다. 인간이 이 마음의 힘을 다시 세우지 않는 한 AI 시대는 계속해서 인간을 위협하는 얼굴로 존재할 것이다.
나는 인간이 마음의 힘을 잃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의존에서 보았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힘을 잃을 때 다른 존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과거 학문에서도 자주 보였던 현상으로 자신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문이나 사상의 마음을 맡기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었고 약함은 더 큰 의존을 불러왔다. AI 시대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기계가 제공하는 답을 정확함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만 그 정확함에 의존하는 순간 인간의 판단은 더 약해지고 약해진 판단은 다시 기계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렇게 의존의 고리가 깊어질수록 인간은 자신을 잃고 자신을 잃은 마음은 모든 시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려면 이 의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스스로 사유할 힘을 되찾을 때 비로소 기계의 판단을 조용히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인간의 깊이는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내부의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AI 시대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의 지식이 너무 빠르게 쌓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성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알을 통해 변화하는 존재다. 그러나 알미 변화로 이어지려면 그 사이에서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져야 하며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한다. AI가 이 과정 없이 답을 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일 뿐이지 인간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힘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성찰을 잃으면 지식은 쌓이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지혜가 없는 앓은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며 혼란은 다시 기계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이는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며 이 악순환을 끊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제 AI 시대가 인간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그 질문은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이다. 지식은 기계에게 맡길 수 있지만 마음은 인간만이 지킬 수 있다. 판단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지만 의미는 인간만이 찾을 수 있다. 속도는 기계가 앞설 수 있지만 깊이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AI 시대에 인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은 어떤 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시대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두려움은 도구로부터 오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잃는 순간에 생겨난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잃는 자는 시대가 아무리 느려도 두려움을 느낀다. AI 시대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나는 주체성의 부재에서 보았다.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관념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AI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생각을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결과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기계가 대신 만들어주는 판단과 요약과 결론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기 시작한 순간 인간의 주체성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그 흔들림은 어느새 깊은 내면까지 침투해 인간의 정신을 약하게 만들었다. 나는 인간의 생각이란 본래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AI는 그 고통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인간이 성장해야 할 자리를 비워버렸다.
사람들은 그 비워진 자리가 편안함이라고 믿지만 나는 오히려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 자신을 잃고 고통 속에서 자신을 찾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의 주제력이라는 개념을 오래 연구해 왔다. 마음이 스스로를 주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외부의 기세에 휘둘리고 그 휘둘림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는다. 지금의 AI 시대는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외부의 기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대다. 사람들은 기계가 제시하는 방대한 정보와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결론들 앞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싶어 한다.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주재하지 못한다. 마음이 주재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조선에서 보았던 많은 학자들도 스스로의 판단보다 외부의 권위에 기댄 적이 많았고,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사유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지금은 그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AI가 스스로의 권위를 주장한 적은 없지만 인간이 AI에게 권위를 넘겨주고 있으며 그 넘겨주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주재력을 잃는다. 나는 주재력을 잃은 마음이 보이는 특징을 여러 차례 관찰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결정의 책임을 외부에 넘기려는 태도가 깊어질 때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직접 살아가지 못한다. AI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판단은 더 어려워지고 판단의 어려움은 AI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더 키웠다. 이렇게 선택을 미루는 마음은 결국 인간의 존재를 파편화시키며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몰아넣는다. 나는 이 상태를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외부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림자가 된다. 그림자는 스스로의 방향을 가지지 못한다. 방향을 잃은 인간은 어떤 시대에서도 흔들리며 AI 시대는 그 흔들림을 더 크게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보았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때 자신이 도구의 주인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도구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종속된 존재로 느끼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AI가 인간에게 명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인간이 도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순간 도구는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조선에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도 많은 학자들은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도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려 했고 그것을 인간의 사유와 연결시키려 했다. 기술은 인간의 사유를 확장시키는 도구이지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금의 AI도 마찬가지다. 도구는 이해하는 자의 손에서 올바르게 쓰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손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해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며 이 작용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도구에 종속된다. 나는 마음이 도구에 종속되는 모습을 유배지에서 깊이 체험한 적이 있다. 외부의 자극이 사라진 고독 속에서도 마음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마음이 도구의 부재에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도구가 인간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자신을 얽어맬 수 있는 불안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AI 시대의 인간도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나는 보았다.
기계가 인간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기계를 기준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인간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AI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마음의 욕망이 방향을 잃을 때 인간은 도구를 향한 과도한 의존과 비교 속에 갇히게 된다. 나는 인간이 주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기계보다 더 빨리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AI가 빠르기 때문에 자신도 빠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빠름은 깊이를 잃게 만들며 깊이를 잃은 마음은 더욱 흔들린다. 인간은 느림 속에서 깊어지며 깊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찾는다. 중심을 찾은 마음은 어떤 속도의 시대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중심 잡기가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중심이 없는 인간은 기계가 내어놓는 정보와 판단에 휘둘리며 중심을 가진 인간은 그 정보와 판단을 자신의 사유 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한다. 중심은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마음의 고요 속에서만 형성된다. 나는 인간이 이 고요를 잃지 않는다면 AI 시대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 나는 인간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 하며 그 욕망이 인간을 더 약하게 만든다. AI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모른다는 사실 대신 기계가 알고 있으니 괜찮다는 식의 아니란 마음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이는 지혜를 막는 길이다. 인간의 힘은 모름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며 모름을 인정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낮게 보지 않고 오히려 깊이를 가진다. 기계는 모른다는 감정을 느낄 수 없고 모름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경험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힘이며 AI 시대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기초다. 나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말하고자 한다. AI 시대의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정보가 아니라 중심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인간은 어떤 시대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주체성을 잃지 않는 인간은 어떤 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의 시대가 새로운 지혜를 요구하는 시대라고 느낀다. 그 지혜는 5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한 도구는 언제나 인간의 뒤에 서게 되어 있다. AI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가장 깊이 사유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지식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혜를 지식과 별개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왔다. 지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의 밭에서 자라나는 것이었고 지식은 쌓을수록 무거워졌으나 지혜는 깊어질수록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보니 사람들은 지식을 지혜로 오해하고 있었고 지혜를 지식의 일부로만 취급하고 있었다. AI가 지식을 빠르게 쌓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은 인간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들이 지혜의 가치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혜를 잃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방향을 잃으며 방향을 잃은 마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헛된 길을 걷게 된다. 나는 이 시대의 혼란이 결국 지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지혜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오래전부터 지혜란 무엇인가를 반복해 탐구해왔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생각을 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고, 많은 책을 읽는 데서도 나오지 않았다. 지혜는 마음이 고통을 통과하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깨닫는 순간에 형성되었다. AI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도 이런 경험을 통해 태어나는 지혜는 가질 수 없었다. 고통을 감당하는 마음이 없고, 의미를 스스로 묻는 능력이 없고,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차이였고, 나는 이 차이가 인간을 기계보다 더 깊은 존재로 남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이 차이를 잊고 있었고, 인간이 가진 고유한 힘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인간이 약해지는 것은 시대의 탓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은 인간의 탓이었다. 나는 지혜가 왜 AI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는지 그 이유를 계속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를 잃기 쉬운 환경 속에 놓였기 때문이었다. 지식은 끝없이 늘어났고 정보의 양은 인간의 수용 능력을 넘어섰으며 판단해야 할 일들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가 없다면 인간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정보의 물결에 떠밀리며 결국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잊을 수밖에 없다. 지혜는 지식을 다루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 중심을 잃은 마음은 어떤 정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어떤 지식도 자기 삶과 연결시키지 못한다. 나는 AI 시대의 인간이 정보 속에서 길을 잃는 이유가 지혜의 부재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지혜는 방향을 알려주고 지식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 순서를 뒤집어 버렸다. 도구가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도구의 흐름에 종속된다. 나는 지혜를 키우는 마음의 작용을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고독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이 생겨났다. 그 질문들은 종종 불편했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지혜의 씨앗이 되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지혜는 편안함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도 지혜는 자랐지만 그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깊은 성찰에서 나온 고요였다. AI 시대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고 즉각적인 답을 얻길 원하며 기다림 없이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지혜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고통 속에서 깊어지며 스스로 깨닫는 순간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잃어버린 인간이 지혜를 대신할 도구를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지혜는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다. 지혜는 경험의 시간과 마음의 고요 속에서만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지혜는 단순히 삶을 이해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지혜가 없는 앓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지혜가 있는 앓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었다. AI는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이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혜에 달려 있었다.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짐이 되었고 지혜가 있으면 지식은 삶을 더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AI 시대의 사람들은 지식이 늘어난 것에 만족하며 지혜가 줄어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혜가 줄어든 인간은 지식에 종속되고 지식에 종속된 인간은 기술의 흐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인간은 어떤 기술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기술은 지혜를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 지혜를 대신할 수는 없다. 나는 지혜가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고, 인간의 지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인간의 기억을 대신할 수 있어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영역이 지혜였다. 지혜는 인간이 살아오며 겪은 모든 경험의 결정체였고, 마음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영역을 지키는 한, 인간은 결코 기계보다 낮은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이 영역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의 힘을 버리고 기계의 속도를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기계에 종속시키고 말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이 오늘의 시대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시대의 위기는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혜를 키우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인간을 시대의 중심에 서게 만든다. 지혜는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 힘이었고, 기술의 유행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이었다. 나는 조선 시대를 살았지만 오늘의 세상에서도 지혜가 인간을 이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인간이 지혜를 지킨다면 어떤 도구도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고, 어떤 변화도 인간을 흔들 수 없다. 지혜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힘이었고,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힘이다. 나는 이 지혜의 가치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혜 없는 시대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혼란스럽고, 지혜 있는 시대는 지식이 적어도 중심을 가진다. AI 시대의 혼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온다. AI 시대를 바라보며 나는 인간이 무엇으로 인간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식을 자랑스러워하며 기계와의 차이를 그 능력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인간이 자랑하던 능력을 기계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때로는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오히려 이 시대가 인간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그 불안을 외부의 변화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중심을 놓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가진 힘은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마음과 사유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깊이야말로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이며 기계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다. 나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 힘 중 하나가 성찰이라고 생각해왔다. 성찰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었다. 성찰은 인간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의미 있는 변화로 바꾸게 했으며, 인간이 혼란을 겪을 때 그 혼란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힘을 주었다. 그러나 기계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도 성찰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묻는 능력이 없었다. 기계의 판단은 정교해질 수 있으나 깊어질 수는 없었다. 깊어짐은 오직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성찰은 고통을 감당하는 마음에서만 피어났다. AI 시대의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성찰의 힘이다. 성찰은 인간의 마음을 깊게 만들고, 깊어진 마음은 어떤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한다. 나는 또
하나의 인간적 능력인 책임을 떠올렸다. 책임은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이었다. 기계는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그 판단의 결과에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 책임은 감정과 경험과 양심이 작용하는 영역이며 인간의 도덕성이 자라는 토양이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인간이 판단의 책임을 기계에게 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판단의 책임을 넘기는 순간 인간은 주체성을 잃고 주체성을 잃은 마음은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여 바라보게 된다. 책임 없는 판단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며 약해진 마음은 기계의 판단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 수용은 다시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악순환은 인간을 점점 더 도구의 뒤에 서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삶을 기계의 흐름에 맡기는 상태로 이어진다. 나는 인간이 책임의 힘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판단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감당할 때 인간의 마음은 성장한다. 나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힘의 세 번째 요소를 의미를 찾는 능력에서 보았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대신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의미는 인간이 세상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실패와 고통과 고독의 순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의미를 찾는 능력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다. AI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잃고 표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기계가 의미 없는 정보를 넘치도록 생산하는 시대에서 인간이 의미를 찾는 노력을 멈추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의미를 잃는 순간 삶은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은 삶은 기술의 흐름에 휩쓸리게 된다. 나는 인간이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의미는 인간만이 느끼고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본질적 힘의 네 번째 요소를 감정의 깊이에서 발견해왔다. 감정은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기계는 감정을 계산할 수 있을지언정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하는 존재는 타인을 깊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인간이 기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계가 감정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 통로였고 이 통로를 잃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떤 시대에서도 서로를 연결하는 힘을 유지할 수 있다. 감정의 깊이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자산이며 AI 시대에도 이 자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AI 시대에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 힘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요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왔다. 고요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인간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바라봄 속에서 깊어진 사유와 성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들은 고요를 두려워했고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을 피하려 했다. AI 시대는 많은 소리와 자극과 정보로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요를 잃어갔다. 고요를 잃은 마음은 어떤 사유도 깊어지지 못하고 어떤 경험도 의미로 변하지 못한다. 고요가 없는 시대는 지혜가 자라지 않는 시대이며 나는 인간이 고요를 회복하지 않는 한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기계는 인간보다 빠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며 더 정확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는 인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느리지만 깊고 흔들리지만 회복하며 실수하지만 성장한다. 기계의 계산은 직선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곡선이다. 그 곡선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인간의 마음이 지혜를 통해 성장하는 방식은 기계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고 이 세계가 바로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만든다. 나는 AI 시대의 인간이 이 마음의 세계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마음을 잃으면 인간은 기계보다 약한 존재가 되지만 마음을 지키면 인간은 어떤 도구보다 강한 존재가 된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기계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시험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시대의 진짜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며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어도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인간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를 갖게 된다. 지혜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유산이며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더없이 강력한 힘이다. 이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떤 시대라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긴 사유의 여정을 마주하며 나는 다시 한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절감하게 되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아 조급해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기계의 능력과 비교하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의 밑바탕에는 인간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이 있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시대는 더 큰 위협처럼 보였고 마음이 중심을 잃을 때 기술은 인간을 대신하려는 존재처럼 보였다. 나는 기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마음이 두려운 것임을 오래전부터 느껴왔다. 시대가 변하는 속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선택은 마음의 문제였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곧 지혜였다. 나는 조선이라는 시대를 살았지만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인간은 과거에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고 오늘도 새로운 것 앞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흔들림을 부정할 필요는 없었다. 흔들림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 흔들림 속에서 인간은 더 깊은 사유를 찾고 마음의 중심을 세웠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AI 시대의 혼란도 결국 그 흔들림의 연장선 위에 있을 뿐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바라본다면 그 혼란 또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었다. 인간이 지혜를 잃지 않는 한 어떤 시대도 인간을 위협할 수 없었다. 나는 특히 마음의 고요가 이 시대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느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간은 자신을 더 명확히 보게 되었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가 곧 가능성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다. 기계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고요를 알지 못하고 침묵을 경험하지 못한다. 인간의 침묵은 지혜의 터전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듬고 길을 정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길고 긴 고독의 시간을 견디며 마음의 침묵이 인간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직접 느꼈고
그 침묵 속에서 사유가 자라고 깨달음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았다.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 고요이며 그 고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AI라는 새로운 존재 앞에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기계보다 늦게 계산할 수 있지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며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며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존재다. 기계는 이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의미를 찾고 의미를 통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며 방향을 통해 자신을 확고히 세운다. 이 과정이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 남는 길이다. AI 시대는 이 길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대이며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기술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사유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 답은 결국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붙들 수 있었고 그 중심이 흔들릴 때 세상의 모든 변화가 두려움으로 변했다. 인간이 지혜를 지킨다는 것은 곧 이 중심을 지키는 일이었고 중심을 지키는 일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만의 과제였다. 나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중심을 지키는 인간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를 경계하기보다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가진다. AI 시대는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향한 것이었다.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인가?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마음의 흐름을 관찰했고 그 끝에서 인간의 지혜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지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빛을 잃지 않았다. 지혜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기쁨, 복잡함과 단순함, 혼란과 고요의 모든 결이 스며들어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지혜를 가진 인간은 어떤 시대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이 시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지혜를 지키는 한 인간은 여전히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나는 이 사실이 영상의 끝에 남아 당신의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자리하기를 바란다. 시대는 변하지만 인간의 길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 길을 만들고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며 중심으로 그 길을 지켜왔다. AI 시대 또한 그 예외가 아니다.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고요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소.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묵묵히 함께해준 그대에게 고마움을 전하오. 나 정약용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미약하게나마 삶을 다시 비추어 보는 성찰의 불씨가 되길 바라오. 나 다산 정약용은 그대를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니 다음 자리에서 다시 마주할 날을 고요히 기다리겠소.